원장님. 네. 한쪽 눈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네. 아니면 한쪽 눈만 깜빡이거나 네. 또 아니면 한쪽 팔만 네. 약간 감각이 이상이 올 때는 뇌졸중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 뇌졸중 전조 증상이 이거 말고도 어떤 게 있는지 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 뇌졸중에 5대 증상이 있어요. 아, 뭐죠? 예, 뇌졸중의 5대 증상인데 네. 이 5대 증상이란 건 뇌졸중이 막 왔을 때 네. 나오는 증상인 것과 동시에 뇌졸중이 오기 전에 네. 이 증상이 평상시에 있다. 아, 그러면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5가지 증상을 뇌졸중이 왔을 때 이미 오신 분들도 해당되시지만은 네. 내가 지금 뇌졸중이 안 왔는데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몇 가지가 해당이 된다 하면 고위험군이에요. 뇌졸중.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 될 분들이에요. 네. 혈압, 당뇨 조절하면서 성인병, 대사질환, 심혈관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인데요. 네. 뇌졸중 5대 증상 중에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쪽만 팔다리가 마비되고 아니면 힘이 없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보다는 힘이 좀 없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뇌졸중이 안 왔는데도요. 네. 평상시에 몸에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은 힘이 굉장히 좋은데 네. 왼손이 너무 힘이 없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오른손잡이를 하더라도 왼쪽에도 어느 정도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다른 거죠? 예, 이런 분들은 근력 테스트 그 나오는 네. 걸로 측정해 보면은 좌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느낄 정도로 좌우의 힘 차이가 나는 분도 있어요. 몸의 반이.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그 턱관절 질환 말씀드릴 때 좌측과 우측 한쪽만 몸이 아픈 분들, 네. 몸이 한쪽만 아픈 거예요. 그런 분들도 뇌졸중 위험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한쪽만 뭐가 이상이 있다. 네. 뇌졸중 위험군이고 실제로 힘이 없어지고 감각이 떨어졌으면 뇌졸중이 왔을 증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온 다음에 증상이고 두 번째가 네. 언어장애 증상인데요. 뇌졸중이 오면은요 말이 안 돼요. 어눌해지고 혀가 짧아지고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 나오고 이렇게 혀가 짧아지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혀가 꼬이거나 이게 발음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네. 막 잠을 너무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돼요. 혀가 움직이지 않아요. 발음이 새는 마음대로 안 분들. 되는군요. 발음이 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혀의 컨디션이 달라져가지고 네. 발음이 새는 분들, 말할 때 발음이 새고 또 회복되고 컨디션 좋아지면 말을 또 잘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이 새는 분들 중에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발음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새는 분들은 피곤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분들. 피곤할 때 약한 부분이 나타난 건데 네. 뇌에서 말을 하는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좀 예,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뇌졸중이 안 왔어도 발음 새는 분들은 뇌졸중을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군요. 일단 세 번째가 시각장애 증상이에요. 그 뇌졸중이 오면 눈이 한쪽이 안 보이거나 네.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뇌졸중이 아닌데도 한쪽 눈이 시력이 뭐 갑자기 떨어지면서 안 보인다든지 복시로 물체가 막 겹쳐 보인다든지 하는 분들은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네. 간혹은 이렇게 시각에 이상이 오는 증상 호소하신 분들 중에서 네. 전에 그 제가 루테인 말씀드릴 때 황반변성, 황반변성의 색깔이. 초기 증상으로 네. 시야에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루테인의 부족 문제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시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뇌졸중 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네 번째 뇌졸중 증상이 어지러워요. 뇌졸중은요 이거 한 번 오면은 엄청 어지럽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어지러움을 잘 느낀 분들이 있어요. 네. 평상시에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이상하게 어지럽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자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주 어지러워져요. 네. 뇌졸중 위험이 나이가 들수록 원래 높아지는 거고요. 어지럼증을 자주 느낀 분들은 내가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있다. 혹시 빈혈이 있는 경우에 어지럼증을 빈혈도 호소하는 어지럼증을 분들 호소할 수 있잖아요. 있죠. 네. 빈혈도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거와는 조금 다른가요? 그거와는 조금 다르죠. 아까 눈도 그러니까 황반변성으로 시각장애가 올 수도 있지만은 네. 눈의 시신경, 뇌신경, 시각 중추에 의해서 시각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 어지럼증도 사실은 원인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데 어지럼증이 그래도 오는 분들은 뇌졸중 올 가능성이 많고 이유 없이 네. 어지럼증이 오는 분들. 그리고 빈혈로 어지럽다고 하더라도요. 네. 빈혈이 왔다는 것 자체가 혈액에 문제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빈혈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뇌졸중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지러운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5번째 뇌졸중 심한 증상 두통입니다. 두통, 심한 두통. 그러니까 내가 뇌졸중이 오면 두통이 와요, 일단. 네. 엄청나게 아프고요. 근데 내가 뇌졸중이 아닌데 평상시에 이렇게 두통이 자주 나온다. 네. 뇌졸중을 조심해야 되는 집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쪽 팔다리 마비되거나 감각 떨어지는 거, 눈의 시각, 언어, 네.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네. 이렇게 5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그리고 나타났다 갑자기 그러면은 빨리 응급실을 가시던가 해서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유창길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